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44번 경매물건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내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블로그 서로 이분들에게 구독 안내를 한번 드리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 채널에 자,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에 유튜브 구독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공감 표시를 135명 정도 하셨네요. 자, 구독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른쪽 버튼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여기도 144명이 같이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트리비앙 아파트 낙찰을 통해서 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도 162분이 지금 공감 표시를 해 주시는데 블로그에 공감 표시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함께 진행하는 요 부동산 지식 요 채널에서도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 유튜브 채널에서도 요 구독 표시를 함께 해 주셔야 계속 강의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경매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경매물건에 갑이 건저당을 설정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을이 또 세금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같은 경우 재산세나 그 다음에 양도세, 증여세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세금을 안 냈을 때 국가기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병이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건저당권자 갑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매사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갑보다 선순위의 말소 기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는 경매물건에서는 누구나 경매 초입자라도 얼마든지 경매물건을 권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다 소멸되거나 또 요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매각대금에서 요 임차인에게 임차인 보증금 일부 매각대금이 많아서 이는 세금하고 다 공제하고 건저당하고 다 공제하고도 남을 경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한테도 배당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사건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실전 경매 물건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를 보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실제 이는 경매 물건에 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센텀 비스타 동원 아파트 이런 거 지금 한
1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차까지 떨어져 갖고 1억 6,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가 1억 6,900까지 떨어져 있죠. 요 보면은 이제 요 84, 34평짜리, 층수는 18층, 층수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27층 중에 18층, 이렇게 사용 승인도 2017년도에 되니까 아직 건물이 뭐 신축 못지않는 튼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자, 보증금이 6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전세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점유를 2020년 12월 31일 날 하고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도 자,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 양쪽에 접수 순서를 나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 보면은 등기부를 일단 한번 살짝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표제부가 나오고 집합 건물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갑구 그 다음에 을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물건이 자, 갑구에도 당연히 소유권이 있겠죠. 요 소유자.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격리 개시 결정, 을구에도 보면 전세권, 건재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갑구와 을구에 있는 이 권리를 접수 순서 요 있죠. 등기 원인이 아니고 접수 일자순으로 최선순위로 최고 먼저 접수 순위가 빠른 권리에 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갑구에서는 최선순위가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요 가압류가 5번에 2022년 8월 8일입니다. 자, 그럼 을구에서는 2022년 8월 8일보다 더 우선해서 더 일찍 접수가 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을구에서 보면은 건재당이 2021년 2월 9일입니다. 그럼 이게 저기는 갖고 있는 가압류는 2022년 8월 8일. 요 을구에 있는 자, 전세권도 2020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건재당도 2021년 2월 9일. 자, 여기는 갑구는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갑구에 있는 거는 어차피 늦습니다. 을구보다는 날짜 순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을구에서도 전세권이 2020년 12월 31일, 건재당이 2021년입니다. 그러면은 전세권하고 건재당권하고 두 개 접수 일자를 보면은 전세권이 더 앞섭니다. 근데 전세권이 그냥 건재당처럼 접수 순수에 이렇게 잡혀 있기만 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고 하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는 지금 경매 신청도 안 했고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2번 순위에 있는 요 건재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보면은 전세건이 2020년, 그 다음에 요 2021년에 건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건이 지금 인수입니다. 요 경매 신청한 내용도 없고,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고, 자기가 전세건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전세건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에 있는 건저당이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런 경우에 갑이 건저당을 설정한 후에 을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 근데 요 갑 건저당이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인 갑 건저당 밑으로는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낙찰받아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매 초보자들도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자, 이런 물건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보던 물건이기 때문에, 자, 전세건이 그러면 6억이 임차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입찰을 하려고 하면은, 그럼 뭘 보고 이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냐? 그럼 보면은 이 경매 물건지만 가지고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자, 이 물건의 면적이, 건물 면적이 84.826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면적의 가격을 하면 84.826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24년 6월 8일 날 6층이 7억 5천, 6월 17일 날 22층이 8억 7천 했습니다. 5월 21일 날 25층이 8억 8천. 그러면은 여기 지금 18층이니까 6층보다는 한 22층 이 기준 잡으면은 한 8억 7천 5백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수금액이 전세건을 6억 인수하고 실제 국토교통부 거래되고 있는 게 8억이 넘으니까 자기가 이거하고 낙찰받으면 이 금액은 이상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6억하고 더하면은 뭐 7억 7천 정도 되죠. 아까 거기 보면은 8억 7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입찰을 하더라도 실거래가보다는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초보자도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물건에. 그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물건 보면은, 자, 두 번째 경매 물건.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을이 건저당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을이 건저당 설정하고 난 후에 또 그 다음 순으로 병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세금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임차인 정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누가 경매를 넣었냐면은, 자, 을이 누구입니까? 을이 건저당 건자입니다. 을이 은행이나 이런데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니까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냐? 말소 기준 권리 7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 경매 물건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한 번 더 앞에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지만은 그 설명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나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 건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설정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만 건재당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보면은 지상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말소기준 권리에 되는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요 을의 건재당권자가 지상권은 어차피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이 을의 건재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경매 신청을 하면서 자, 말소기준 권리가 됐고 그 이후에 을 이후에 들어간 거는 다 소멸입니다. 자, 병의 세금 압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압류한 거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말소기준 권리인 이 을의 건재당 밑에 이렇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자, 이런 상태. 그러면은 을의 건재당인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선해서 전입표가 설정되어 있는 이 갑의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물고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자, 요 갑의 지상권을 요 낙찰자인 지상권을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매수인 낙찰자가 갑 지상권을 인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물권을 보면은 자, 갑이 가처분 등기를 설정한 후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 임차인 을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병이 건재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니 다음 순으로 정이 갑류를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말소기준권리 찾아내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7가지를 머리에 암기하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조금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말소기준권리 7가지 압류, 갑류, 저당, 건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설정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아파트는 전세권 설정하고 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도. 근데 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럼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했다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1층 바깥채를 얻어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해갖고 있는 임차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세권 설정하려고 하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와 건물 전체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경매 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7가지 중에서 자, 여기 보면은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들어갑니다. 가처분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가압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임차인 을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건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갑의 가처분, 임차인 을의 전입신고, 그 다음에 병의 건저당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은 자, 말소기준 권리가 병이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거는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갑의 가처분도 인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의 보증금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건재당 밑에 들어온 이거는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으로 들어온 것이 갑의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는 이 물건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태에서 건재당 건자인 병이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말소기준 권리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경매 물건에서는
낙찰자인 매수인이 갑의 가처분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이 배당 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은, 자, 전액 배당받으면은 소멸하지만은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은 매수인이 보증금 잔액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알고 경매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갑이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을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말소 기준권리 되는 것이 이 병의 건저당입니다. 이 가처분하고 을의 전입신고는 말소 기준권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말소 기준권리가 병의 건저당이다 보니까 앞에 갑의 가처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건저당보다 더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그러면은 을의 보증금 인수를 한다고 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병의 건저당 후순위 들어온 요 감류는, 정의 감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 낙찰자 매수인은 갑의 가처분과 임차인이 보증금 인수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근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면은 그냥 소멸되지만은, 근데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 배당받지 못한 잔액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자, 우리가 경매를 시작하면서 단계별로 이런 물건을 접해봐야 자기 경매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4단계를 보면은, 자, 갑이 건저당을 설정한 후에, 자, 갑이 설정하는 순간 이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바로 건저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일정 기간 이후에 임차인 을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는 임차인 을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럼 을의 전입신고 들어와가지고 보증금 있어도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순으로 병이 또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정이 감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1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갑의 건저당이기 때문에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건저당권자 병, 이 세 번째 병 건저당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1번 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들은 임차인이나 병의 건저당, 정의 감류는 입찰자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면은 매수인은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이, 자, 최선순위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갑의 건저당이 금액이 적은 소액일 때, 그러면은 대항력이 갑의 건저당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진 을이 보증금이 많을 때, 그러면 이 보증금을 보호받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의 보증금을 대입변제할 수 있습니다. 갑의 건저당을. 자, 그래서 최우선순위인 갑의 건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 최고액이 소액이면은, 자, 그 다음 순위인 을의 임차인이, 자, 갑의 건저당 채무를 대입변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거죠, 채무를. 갚아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건저당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그럼 자기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자기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니까. 대입변제하면은 말소 기준이, 자, 병 건저당. 요 보면 세 번째, 을보다 밑에 있는 병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갑의 건저당은 이제 소멸이 되고, 그러면은 병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도 병보다
임차인 을이 먼저 들어와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당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자, 말소 기준과 대의 변제하고 나면은 말소 기준이 병의 건저당권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을은 당력을 갖게 됨으로써 쉽게 말해서 순위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자는 입찰 직전에 그러면은 자기가 이는 내용, 지금 대의 변제가 일어났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대의 변제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자, 그러면은 자기가 하긴 했는데 잔금 납부하기 전에 보니까 대의 변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입찰기일 이후에 매각결정일 이전, 그러니까 법정에서 입찰기일에 그리고 매각결정기일, 그러면 입찰하고 매각결정기일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입찰기일과 법정에서 경매 입찰하는 날, 그때는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때도 살펴보지 못했을 때는 매각 결정 이후에 대금 납부 전이면은 자, 매각 결정의 취소 신청이나 매각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찰 기일에서 매각 결정 기일 이전에 대의 변제 사실을 자기가 낙찰자가 발견했으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일 이후, 이제 그때까지는 몰랐고, 매각 결정일 이후부터 대금 납부 전까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대의 변제가 일어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각 결정의 취소 신청 또는 매각 대금에서 감액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알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 경우는 이제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감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5단계입니다. 자, 갑이 감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을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말소 기준 권리에 감류는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권리 분석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항상 말소 기준 권리 7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소 기준 권리를 읊어보면은 압류, 감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그 다음에 저당, 건저당,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그 다음에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이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부분. 그래서 7가지 중에 이 감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갑의 감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들어온 건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감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을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당력이 없어집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갑의 감류이기 때문에. 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이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건저당권자 병이 이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갑의 병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더라도 갑의 감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이 경매물건에서는 갑의 갑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임차인 을이 갑의 갑류 채권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입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변제 해주면서 자기 순위 상승을 노리는 거죠. 자기가 지금 대항력이 없다 보니까, 그럼 보증금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앞에 남의 채권을 대신 갚아주고 대입변제하고 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갚아주니까 갑의 갑류 등기가 말소되고 임차인 을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되냐? 앞에 갑류가 없어지니까 이 갑류 7가지에 들어간 병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의 건저당보다는 을이 먼저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을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은 이 갑류의 채권을 대신 대입변제 해준 거는 조금의 손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을은 이렇게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6단계를 보면은 자, 지금까지는 대입변제하는 방법이 건저당이 되어 있지만은 소액으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후순위에 있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보니까 대신 앞에 건저당자의 채권을 갚아주고 순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류권자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갑류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항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보호를 못 받으니까 갑의 갑주, 요 채권을 대신 대입변제 해주고 자기 대항력을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갑이 세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압류권자가 누구십니까?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입니다. 세금을 국가에 안 내고 지자체에 안 내니까 압류를 한 것입니다.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간다는 거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중에 압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벌써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순간 이 이후에 들어온 거는 다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 건저당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이 갑류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나서 을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 순으로 병이 건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 순으로 정이 공과금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갑이 말소 기준 권리로서 최고 먼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는 다 소멸되기 때문에 입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앞에처럼 대항력이 없어진 이 을이 이 갑의 세금을 대신 변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보면은 건저당권자 병이 이미 경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갑의 세금을 압류한 갑인데,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세금을 압류한 갑인데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갑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매 사건에서는 우리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을이 이 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갑의 채권액을 대신 변제하면 갑의 압류 등기가 말소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병의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갑이 여기서 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때문에
을이 대신 세금을 갚아주니까 말소되고 나니까 그러면 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은 임차인 을은 병보다는 더 빨리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니까 대항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을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병의 근저당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럼 결국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을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 6단계까지 경매를 처음 배우시고, 그리고 지금 경매를 하고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 잘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감류가 있더라도 그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 대신 감류 채권을 갖고 순위 상승을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임차인이 압류보다 뒤에 전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대항력이 없었는데 압류를 세금을 대신 자기가 대입변제하고 압류된 등기를 말소시키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은 경매를 좀 하신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아시고 경매를 지금 6단계까지 배워봤는데 10단계까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이 요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 유튜브가 계속 1000가지 기술을 계속 강의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 보면은 여기서 구독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블로그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